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또 구글을 써가지고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구글을 써가지고 노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양극 대륙, 양극 대륙이 어마어마하죠. 땅덩어리가. 거의 이렇게 보면은 그, 여기가 남아메리카인데 거의 남아메리카 면적의 남아메리카보다는 좀 육안으로 보면 크기는 좀 작은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죠. 엄청난 땅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남극은 역시 이제 극지라서 추운 곳이라 사람이 예, 살지 않는 곳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남극점 정복이 언제 있었죠? 그게 그때 이제 영국의 유럽의 사하라 혁명이 일어나고 자국의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서 식민지 정책이 극에 달했던 시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상대적으로 조금 후발 주자였던 노르웨이와 뭐 또 선발 주자였던 영국이 어떤 경쟁이 있었는데 영국의 대표 주자가 팅쿡 아니 팅쿡이었다 스콧이죠 스콧. 그리고 노르웨이의 대표 주자가 아문센 아문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남극점을 정복하게 되냐면은 뭐 최초로 깃발을 꺾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자국의 기상을 좀 이렇게 좀 자긍심을 높인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먼저 꼽는다고 해서 그건 뭐가 달라져? 뭐 그렇지만은 어쨌든 역사의 최초라는 것이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때 걔들이 출발했던 지역이 지금의 우리 그 장보고 기지하고 맥모드 기지가 있는 그 테라노바반이라고 해서 테라노바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스콧의 이 스콧의 어떤 그 테라노바 호그 배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콧의 어떤 그 희생을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그냥 테라노바만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여기가 로스 빙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장보고 기지가 여긴데 우리 장보고 기지에서 K루트라고 해서 우리 그 중장비병 김홍기 씨라고 있잖아요. 그 좀 해서 주축을 해가지고 그 시대 해가지고 이렇게 K루트를 이렇게 개척을 한다고 여러 개 장보고 기지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2차, 3차까지 해가지고 지금 극장까지는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K루트라고 쳐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 가는 여정이 참 쉽지만은 않겠죠. 뭐 기계가 된 시대라 하지만은 뭐 1000km가 넘는 1000km가 넘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 대충 한번 직선으로만 따져도 아유 직선으로만 직선으로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직선으로만 해도 1700km가 넘습니다. 이게 돌아가면은 한 2000km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불구불 직선으로 안 가니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장보고 기지와 맹무도 기지가 여기 300km. 보통 여기서 뭐 대원들이 건강한 사람들을 뽑겠지만은, 이렇게 뭐, 짬이요, 짬. 장보고 기지 봐보세요. 여기잖아요. 장보고 기지. 섬이에요, 섬. 뭐 섬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대륙의 반도네, 반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얼음으로 돼 있지만 여기가 다 바다입니다. 바다 이게 얼음을 빙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로스 빙붕이라 그러고 최근에 테라노바반이라고 테라노바반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최단거리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최단거리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최단거리인데 우리가 이제 왜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의 어떤 그 특징이 그거예요. 좀 이렇게 어, 노르웨이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노르웨이는 적극적이 있으니까 그 추위에 이렇게 적응이 돼 있을 테고 그 야생의 삶에 신체가 많이 적응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국에 이렇게 잘 적응된 자는 아마도 이제 그 기획에 있어서도 뭐 체력이 분별할지 어떤 그 기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반면에 스캇은 조금 뭐 귀족적인 이미지가 있고 어, 뭐 대영 제국이라는 어떤 그런 그 엄청난 지원, 뭐 엄청난 지원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우월감이 취해 있는 사람들, 취해 있었겠지. 예? 노르웨이 아문젠보다도. 뭐 이까짓 거 조금 얕보는 듯한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선택한 것은 스캇은 그 썰매를 끄는데 말을 선택했고 아문센은 개를 선택했다. 영국인의 점잖은 입장에서 좀 기품을 좀 염두에 뒀겠죠. 그리고 아문세는 뭐 걔를 또 식량 자원으로서 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감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말을 가지고 출발했던 스캇은 말도 말을 먹이도 싣고 가야 되죠. 예. 아무래도 말은 이제 추위에 이렇게 약할 테고 걔는 추위에 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아문새는 가면서 식량을 이렇게 일정한 거리에 거리를 두고 이렇게 그 식량을 저장하는 그런 그 전략을 취했고 스캇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 물자를 싣고 가는 그런 그 전략을 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스캇은 이제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런 작은 어떤 선택의 차이, 기획성의 차이 그런 거에 의해서 그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건 철저한 기획과 자신의 역량을 계산해 두고 그것을 어떤 그 자원을 분별할지 체력의 분배 그리고 어떤 그 위기 상황에서의 에, 대처할 수 있는 그 시뮬레이션을 철저하게 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업 체질인 사람은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 같은 노동자들은 그냥 뭐 주는 월급이나 받아먹고 또 그런 사람이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사업을 해야 하는 사람은 죽어도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사업에 어떤 그 특질이 없는 사람은 그 사업을 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론 그 동정 스카스의 실패에 대해서 동정은 가지만은 그 냉정하게 생각해서 실패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한 자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1등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해서 그냥 냉정하다고 하지만은 이 자본주의 사회는 성공하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자들은 음, 우리가 동정할 필요 없어요. 네가 충분히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정할 일은 없겠죠. 뭐 인간적인 면에서는 좀 뭐 하지만 왜 너는 물론 이제 교훈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나마 좀 그 기리는 기념을 해주는 그런 그 A상 그런 동정은 가질 수는 있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서 우리는 그 실패하는 자들에 대해서 동정을 가질 필요 없다. 단지 그들의 실패의 경험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놀부와 흥부전에 있어서도 요즘은 흥부를 칭찬하지 않죠. 쥐뿔도 없는 게 애새끼는 왜 그렇게 많이 나가냐 말이야. 놀부 심보가 필요한 시대다 말 놀부 심보. 이게 약간 걸러서 놀부의 좋은 점만 본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최근에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이쪽에서 여기가 좀 여기가 해류가 좀 강하다고 그러던가. 그래가지고 어 이쪽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저부터 KBS 다큐에서 뭐 이쪽으로 태양광만 가지고 접근하는 데가 있었고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그 빙붕에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대륙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접근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얼음을 뚫고 가는 배를 뭐라고 그러죠? 하빙선인가? 해빙선, 응? 해빙선. 그래서 아문선의 배는 어, 얼음을 깨고 약간 이게 얼음을 깨는 능력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스카보다는 100km 이상 더 들어가서 거기서 캠프를 설치하고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뭐 출발부터 벌써 차이가 나는 거죠. 100km면 엄청난 거리지.
100km면. 요즘 같은 뭐 설상차를 끌고 이렇게 간다 해도 가도 이렇게 막 이 거리 간다는 건 엄청나게 힘든데 그 당시에 지금 개썰매하고 말로 끌고 그래 가는 시대에 진짜 한마디로 여기는 목숨을 걸고 갔던 거죠. 결국은 스캇은 실패한 거고 실패한 자고 어 그때는 지금만큼 그렇게 그 위성 자료랄지 그런 기상 자료가 없었던 시대라 그냥 일단은 도전을 해 봤겠죠. 그럼 최대한 그 시대의 어떤 다른 그 시대의 그 자료는 최대한 잘 참고를 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그 남극의 극심한 추위에 대해서 스캇은 그렇게 좀 얕보고 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맥머드 기지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여기 섬이에요, 섬이죠. 섬이라고. 최근 이렇게 바다가 깨져가지고 보통 이제 그 우리가 그 남극 얼동대들이 갈 때에 비행기로 이렇게 가는데 이 바다에 이렇게 해빙 2에 착륙을 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는 한번 이게 바람이 이제 뭐 불어가지고 블리자드가 불어가지고 이게 바다에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비행기가 도착하지 못하고 결국 2개월 늦게 배로 철수하고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저 뭐야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못 가니까 또 배로 가는 한국에서부터 배 타고 이게 배를 타고 한국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야겠다. 짧은 거리가 아니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3개월 장거기까지는 좀 가깝고 쫙 이거 세종기까지 가려면은 3개월 걸릴 거예요. 3개월 죽는 거죠. 3개월 동안 배 타고 3개월 동안 배에서 못 왔다. 내가 세종기지고 상막하죠. 이게 쉬운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원들 뽑을 때에 굉장히 건강한 사람 위주로 뽑고, 어, 여기서 1년 동안 활동을 하기 위해서 햇빛도 못 보는 그런 환경이 사람을 좀 약간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 좋은 사람, 뭐 스킬도 스킬이지만은 뭐 성격도 좋아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세 가지가 딱 맞아야 돼요. 여기가 칠레 기지. 예, 보통 이제 세종 기지는 칠레 기지하고 가까우니까 뭐 얘가 이제 할 줄 알죠. 칠레 기지하고 가까우니까 가끔 이제 육상으로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육상으로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육상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주변에 이제 이렇게 기지들이 각국의 기지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종기지 같은 경우는 좀 연봉이 좀 8,600이고 장보기지가 9,600인데 세종기지가 좀 따뜻하고 그래도 할만하다는 얘기죠. 막 고생이 좀 덜하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장보기지는 뭐 조금 뭐 힘들다고 볼 수 있고 또 완전히 고립된 환경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것도 섬이지 섬. 이렇게 연결돼 있을까? 대륙이겠지. 연결돼 있는 거 같네. 다 바다예요 이렇게 끄트머리에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명목상 우리가 이제 뭐 지구 환경 연구라고 하지만은 지구는 아니 남극은 주인이 없는 땅이라 나중에 어떤 자원을 분별할지 나중에 뭐 또 쉽게 말해서 땅 따먹기 할 때에 좀 유리한 입장을 가지기 위해서 어, 여기 이제 뭐 각국의 기지들이 가 있는 거예요. 뭐 말로는 뭐 환경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뭐 그런 건 각국의 그 나라들마다 가지고 욕심들이 있으니까 뭐 겉으로는 그렇게 극진히 학령을 뭐 이해하는 듯한 뭐 제스처를 취하지만은 다 속셈이 나름대로 계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겠지.
남극뿐만 아니라 이제 북극도 이제 연구를 하죠. 북극은 이제 많이 녹아버려 가지고 새로운 항로가 이렇게 베링해라는 이렇게 이제 베링해가 뚫림으로써 어, 새로운 항로가 생겼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북극항으로 이렇게 가면은 노르웨이 이쪽으로 유럽으로 가는 항로가 굉장히 단축이 되죠. 어, 북극이 녹음으로써 또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환경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박석순 박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죠. 제게 보면. 지구 온난화는 인류의 산업에 의해서 기원이 된 거 아니다. 이것은 뭐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고, 지구 온난화라는 말보다 지구 온난기라는 말을 써야지.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충분한 자료가 있고, 학문적 자료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아니라는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우기는 거죠. 일단 이산화탄소가 어떤 생명의 가장 중심에 차지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 몸도 다 탄소가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거고, 가장 강력한 쇠도 탄소가 들어가야 쇠가 되는 거고, 앞으로 탄소 혁명이라고 있을 만큼 탄소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보석인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이루어질 거죠. 음. 태양도 나중에 백색 예성이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우리가 그 허경영 씨가 생다이아 이론이 왜 거기 나왔냐면은 우리가 항성이 에, 그 슈퍼노라고 그러죠. 그 대폭발을 하고 수명이 다 할 때에 대폭발을 하고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은 탄소 덩어리. 탄소 덩어리가 응축돼 가지고 그게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게 냐 백성회성이 되는데 그 백성회성이 다이아몬드 행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다이아 이론이 나온 거예요. 생다이아 이론. 그래서 뭐 조금 안 거죠. 깊이는 모르고. 음. 아이, 가만 또 이상 세버렸네. 그래가지고 그 탄소가 온난화 얘기서 이상하게 그쪽으로 빠지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태양과 지구의 어떤 그 우리 공정 궤도가 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변해요. 그게 뭐 밀란코 비치 사이클이라고 그런가? 그래서 그 태양과의 지구 공정 궤도 변화에 의해서도 그렇고 어, 어, 가장 큰 게 그거죠. 그리고 스페이스 웨더라고 그런가? 네, 우주 기후. 우주의 어떤 기후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뭐, 대기 성분이랄지 그런 것이 바뀌면서, 아, 온도가 먼저 올라가니까 탄소가 올라가는 거죠. 탄소가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뭐 탄소가 주범이라면은, 이렇게 이제 탄소가 먼저 증가하고 기후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구의 어떤 기온이 먼저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가면 수분이 증가되고, 증발된 수분이 더 많겠죠. 증발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탄소가 뒤따라서 상승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탄소를 왜 주범으로 보는 이유가 그건 어떤 기업인들 산업적 그 어떤 수단에 의해서 이게 탄소가 주범이라 해야지 이제 지금의 전기차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대체 에너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탄소를 주범으로 몰아야만이 다음 미래 세대의 어떤 기술의 집중성이 더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뭐 탄소를 주범으로 하는 건 그냥 뭐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인류의 어떤 기술 문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뭐 속임수라고 해도 좋고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면은 괜찮은 거죠. 이게 일단 탄소는 너 나쁜 놈이야라고 말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 거야. 전기차. 전기차 좋죠. 전기차는 굉장히 이게 간단해져. 그리고 앞으로는 그 바퀴에 이제 윤활 방식이라고 해서 직접 바퀴에 동력원을 가-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은 그 중앙에 그 중앙에 엔진룸에서 이렇게 그 전기 모터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인일 방식이라고 해서 바퀴에 네 군데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서 각자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단순해지고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전기차 방향으로 가야 돼요. 지금 뭐 전기료가 올랐다. 뭐 기름차하고 뭐 연비가 뭐 거의 뭐 비슷해진다고 하지만 어쨌든 전기차로 가야 돼요. 그리고 빨리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돼가지고 전기차가
IT 산업, 컴퓨터와 융합이 돼서 그야말로 어,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은 뭐 방향성은 좋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 여기서 이제 그 남극에서 채취할 수 있는 그 빙하 코 있잖아요. 그게 80만 년의 어떤 역사를 기후 역사를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80만 년의 기후가 기록돼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 더 깊은 데서는 뭐 최고 깊은 최고 뭐 1000km 이게 빙하가 1000km까지 이르게 두께가 1000km면 1000km가 아니겠지. 1000m인가? 1000m면 되겠지. 1000km는 아니겠지. 1000km면 여기서 쫙 이거 신호지 과정인데 그 정도는 아니고 1000m, 1000 몇백 메타 정도의 그 빙하가 이렇게 빙하가 쌓여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채취를 하게 되면 지구의 어떤 80만 년의 기후 역사를 연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지금보다 더 따뜻했던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그 주기적인 것이고, 그 주범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 주범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다. 이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지구의 규율 역사일 뿐이지, 탄소가 주범이 아니다. 탄소가 억울하겠네. 탄소가. 탄소 그래! 탄소 그래. 응? 내가 너희들의 기온이고,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고, 어? 그러는데, 어? 탄소가 증가함으로써 지구의 식생이 엄청 좋아졌어요. 탄소가. 옛날 60년대보다 지금의 농사 짓기가 훨씬, 농사 지으신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보다는 농사가 지금 엄청 잘 된대. 어? 지금의 어떤 그 80억에 달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는 걸 보면은, 그 탄소가 증가함으로써 그 식량 자원 생산이 증가하니까, 물론 그 개량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탄소가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셔야 돼요. 탄소는 식물들의 어떤 식량 자원이고, 탄소가 이렇게, 그, 저, 우리가 비닐하우스, 하는 분들 있잖아요. 탄소를 일부러 이렇게 넣어줘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어떤 필터를 써가지고. 이산화탄소는 주범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 내 영상을 보신 분들만이, 제대로 알고 계십시오. 그게 한번 책이 있는데 한번 소개시킬게요. 이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지개 1, 2권. 1, 2권이요. 이하대학교 박석순 교수가 썼습니다. 어떤 그 근거적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또 따로 조사해 보면 돼요. 근데 충분히 이제 뭐 천문학적인 관점 그리고 기후 역사의 관점 그런 데서 이제 어떤 사실적인 증거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볼 때에 이산화탄소는 주범이 아니다. 단지 이제 뭐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냥 범인이 아닌 놈을 범인이라고 지정해가지고 몰고 가는 거죠. 그랬어요. 실질적 사실만이 여러분이 진실은 알고 있어야 된다. 진실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스캇과 아문센의 어떤 성공과 실패의 차이, 예, 그리고 지금의 어떤 기후 위기를 이산화탄소로 볼 것인가, 인류로 볼 것인가. 물론 지금의 나는 그 출산율이 떨어진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출산 장려 정책을 써도 이게 애를 낳지 않는 이유는 그건 자연 선택인 거예요. 자연 선택. 자연 선택. 지구가 지구의 어떤 전체에 보면은 인류가 어떤 너무 많이 전체의 어떤 지구의 수용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너무 많다. 바글바글 하죠. 개미 새끼 마냥. 인도와 중국, 특히 인도와 중국이 최고가 인구가 많죠. 10억이 넘어가니까. 뭐, 이, 러시아가 뭐 아무리 땅덩어리가 크다 해도 1억 5천이 안 넘어갑니다. 어, 미국도 한 3억 되고, 미국보다도 뭐 인구가 더 적네. 야, 이 캄차카 반도 보십시오. 이 땅덩어리. 이 한반도보다 땅덩어리가 더 크네. 근데 사람 안 산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 소련의 러시아의 어떤 태평양 함대가 여기 군사 기지만 있을 뿐이죠. 근데 여기는 화산지대라 좀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러시아도 소련도 이런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푸틴이 실각하고 연방을 해체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큰 땅들은 서로 이렇게 이제 이런 나라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분리를 시켜야 돼요. 음. 지구가 하나의 연방제로 묶일 수 있으려면은 공동무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우주 전쟁, 이게 외계의 어떤 침략자가 나타나야 지구 연방이라고 하는 어, 지구 전략 방위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틀로 묶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우리가 묶여줄 수 있으려면 우리의 공동의 적이 뿅 하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자 그러잖아요. 옛날에 2002년 월드컵 때 보면은 코리아 하면서 뭐 붉은 레드 데블스 그래가지고 잘 뭉치잖아요. 그러면 그 이게 공동 이제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그럴 땐또 하나 뭉쳐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는 끝나고 나면 또 각자 또 경쟁하고. 그래서 항상 내란의 위기가 있을 때는 그 관심을 밖으로 돌립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랄지 이게 내전 이게 전국 시대를 평정을 하고 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의 어떤 후원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군주가 돼가지고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어, 이제 먹거리가 없으니까 다음 먹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어, 그런 걸 생산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어떤 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이 힘이 통일이 되면 그 힘이 다시 어디로 뻗어나갈 것인가 물리학적으로도 다 이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잘 이해할 거예요. 당연히 가까운 한반도로 나갈 수밖에 없어.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잖아요. 스시마라는 징검다리까지 있잖아요. 징검다리까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이렇게 중국까지 진출하려고. 응? 근데 우리 선조들이 공부를 그만큼 안 한 거죠. 다 그게 성리학 때문에 성리학. 유교사들 때문에. 뭐 도리 따지고 뭐 아무 시작점이 없는 학문. 그것 때문에 조선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떤 시발점은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정도전이 정도전이 이시안교를 설립하고 성리학을 받아들임으로써 주자학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유교가 이게 우리 한반도의 어떤 500년 역사를 지배함으로써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첫 단추를 잘 끼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어? 우리가 스캇과 아문센의 어떤 그 차이점은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에 스캇은 실패하고 첫 단추를 잘 낀 아문센은 성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공과 실패의 백지장 하나 차이. 그리고 1등과 꼴등은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그게. 어? 앞으로 이제 이 끝머리 반도의 끝까지 밀린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에, 대륙을 웅비할 것인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여러분이 뭐 차파 사상을 가지고 자익적인 사상을 갖고 있으면은 이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뭐 나는 뭐 미래를 밝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이라는 이름 따라 갑니다. 대한.
한이 뭔 뜻이라고 그러더라? 뭐, 아침 조자에 한, 이렇게, 뭐, 가을을, 이렇게. 어쨌든 뭐, 크게 웅비할 나라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크게 웅비할 나라다.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략이 그거죠. 이렇게. 일단 중국을 무너뜨리는 전략, 미국과 함께 이렇게 한미일 태평양 평화 방위 조약을 해서 인도까지 들어와가지고 인도 쪽에서 깔짝깔짝 거리면서 얘네들 자극하고 지금 어떤 음, 미국의 아니 중국의 경제를 갖다가 무너뜨린 다음에 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체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만주를 회복하고 경제적 부흥을 일으킨 다음에 에, 북한이 자연히 어떤 거 흡수되도록 어, 북한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 체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에, 이길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 걔네들은 버틸 수가 없어. 계속 김정은이 뭐 김정은 지배 체제 하에 그냥 잘 해먹도록 그냥 우리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만주라는 것을 대한민국으로 하나의 편입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의 이민들이 자연히 깨어나면은 그냥 그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게끔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프트 어택이라고 그러죠. 하드 어택보다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자연이 흡수되도록. 자연적으로, 그 자연적인 게 좋은 거죠. 자연적으로. 근데 이걸로 때리면은, 북한 핵이잖아.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비둬. 느긋게 해먹고, 느긋게 뭐 지원해 줄 필요도 없고, 관심 안 가지면 돼요, 관심을. 응?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이놈들이 먼저 칠라 하면은 우리가 먼저 칠 준비는 항상 돼 있어야 되고 충분히 우리의 어떤 이력 가시를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뭐 빨리 핵잠수함을 개발을 해서 정말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우린 거대한 중국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얘 정도는 쉽다 버린 껌이죠. 그렇지만 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역량의 일부를 떼서 국방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재밌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제 누가 이제 구글어스 가지고 노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나만의 콘텐츠로 구글어스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놀아본다.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음, 재미없을까? 어, 아문센과 스콧의 발자취죠. 로스 빙붕, 테라 노바반이라고 하는 이 로스 빙붕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과 여기서 아문새는 여기서 출발하고 100km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것도 짧긴 직선거리니까 짧네. 스컷은 이렇게 하니까 100km가 더 넘는 거죠. 그래서 뭐 로스 빙붕이라고 하지만은 여기까지는 뭐또 해빙선이 지금 해빙선으로 여기 뚫고 가지도 없겠죠. 이거 엄청나게 두꺼울 텐데 해빙이 어? 아무래도 그러죠. 그래도 그 바다 해빙은 그러게 울퉁불퉁 안 하고 거의 평탄하겠죠. 조금 울퉁불퉁할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약간 뚫고 가다 여기 그 해빙선으로 약간 뚫고 가기로 하면 감상이 짧겠지만 뭐 지금 해빙선으로도 여기는 뚫고 못 갈 거예요. 그 두께가 엄청나기 때문에. 음,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스카가 아문선의 어떤 실패와 성공 차이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해 봤어요. 여러분도 어떤 성공의 어떤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충분한 재료와 그런 거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하시고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인재를 이렇게 쓰는 데 있어서, 어, 우리가 그 감정적인 판단을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예, 자기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뽑지 마시고, 나보다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어, 어쨌든, 좋은 하루 되십시오.